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빅토리 입시랩 윤현중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자랑 국립부산대학교에 대해서 수시 분석과 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2023학년도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열어가는 대학 국립부산대학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절대적인 비결은 없으며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습니다.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잘 참고하여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선발 인원의 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논술에서 일반 전형과 지역 전형을 따로 구분하여 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논술 인원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도 축소가 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2학년도에 27.91%에서 23.36%로 4.55%가 감소되었으며 반면 종합 전형은 16.14%에서 19.43%로 3.29% 증가되었습니다. 지역 인재에서 2.36%, 즉 전체적으로 보면 504명에서 611명 더 모집하고 있으니 지역 인재가 가능하다면 전형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2023학년도 부산대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조금 더 높으나 학종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학종에 잘 대비하시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지역 인재에 대한 접근을 잘 활용하신다면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각 전형별 선발 인원을 보시게 되면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수 변화가 조금씩 있으므로 지금부터 한 번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인원 같은 경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수 어문 계열인 도고동문학과의 경우 작년에는 학생부 교과에서만 16명을 선발하였는데 올해에는 교과에서 6명이고 학종으로 10명을 옮겼습니다. 이유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학교 생활에서의 비교과 활동을 통해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교과 인원과 학종 인원이 함께 줄어든 전형 외에 인원 편차가 있는 대학을 한 번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산대를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교과와 학종을 동시에 신청하고 하위로 부경대나 경상대까지 안정으로 하나 두고 차후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목고의 경우 등급은 낮지만 활동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를 통해 선발되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기술산업과 관련된 또는 미래기술과 연관된 학과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인원이 조금 늘어났으니 참고하시면서 현재 혹시 공과대학 준비 중이신 분들의 경우 미래기술 분야에 대한 접근을 통해 심화학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인원 변화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조금 더 변화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인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산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역 인재만 서류 3배수에서 4배수로 통과 후 면접이 있다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다른 전형에 지원하실 경우 수능 최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도 반드시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또한 종합 전형의 경우 학생부 종합과 지역 인재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심화 내용이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와 지역 인재입니다. 교과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논술 전형에서 인문사회 계열 모집 단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이듯이 자연 계열의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의 경우 국영탐수, 즉 미적분 기하 중 택을 하나 해야 되고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들어와야 됩니다. 생활환경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예술대학의 경우 국영과탐수학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이 6이며
나머지 자연과학대나 공대와 같은 나머지 자연계열의 경우 2합 5인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경영대학은 그대로이지만 그 외 모집 단위의 경우 세계경력 합 7에서 2합 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 마무리된 결과를 가지고 예측해보면 생각보다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한 인문계열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인문사회 계열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는 작년과 동일하거나 조금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부산대 교과의 경우 수능 최저 부분에서 인문사회 계열이 변경되었으며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작년과 동일하게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으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역 인재는 의학, 약학, 간호학과만 수능 최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산대를 지원하실 경우 마지막 수능 공부까지 놓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2022학년도 지역 인재 교과 전형과 일반 교과 전형을 보면서 어떤 전형이 나에게 유리하고 높낮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의 경우 일반 교과보다 성적이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하지만 부산대의 경우 그렇지 못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 인재의 경우 보통 일반 종합보다 성적이 낮은 이유는 지역의 학생들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능 체제를 지역 인재와 일반 교과 둘 다 동일하게 두었던 2022학년도의 경우 지역 인재를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 쓴 경우와 일반 전형보다 인원수가 크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상한 것보다 교과 등급은 지역 인재와 일반 전형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경우 교과 선발 인원수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작년과 비슷한 입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등급 때 초중반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면 무난하게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2학년도까지 석차 등급이 나오는 성적과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성취도가 높은 상위 3개 과목을 평가하였습니다. 반영 방법에서도 2023학년도에는 공통 과목 30%, 일반 선택 과목 50%, 진로 선택 과목 20%로 반영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교과 반영 과목이 공통 과목으로 접근했을 경우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6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지정 교과 내 일반 선택 과목 10과목 이상인데 반드시 석차 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 1을 이수해야 하며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 상위 3과목을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의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도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입니다. 졸업자분 중 지원 예정인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반영 방식대로 과목별 반영 점수를 보게 되면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 성적은 1등급 100점, 2등급 99점, 6등급까지는 등급별로 1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도별로 A는 100점, B는 99점, C는 98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 과목의 경우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의 경우 등급에 대한 등급 점수를 주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등급 100점, 2등급 99점, 6등급까지 1점 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국어의 경우 3등급이므로 그럼 98점이 되겠네요. 이수 단위는 4단위이므로 총 1학년 1학기 국어 과목의 경우 392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등급 점수 곱하기 이수 단위를 하게 되면 각 교과목별 점수가 나오게 되며 총 공통 과목 점수에 이수 단위를 나누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대로 총 99점의 점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도 공통 과목과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등급에 대한 점수를 주게 되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더 1등급 100점, 2등급 99점, 6등급까지는 1점 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학의 경우 1등급이므로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수 단위는 4단위입니다. 총 2학년 1학기 문학 과목의 경우 400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등급 점수 곱하기 이수 단위를 하게 되면 각 교과별 점수가 나오게 되며 총 일반 선택 과목 점수의 이수 단위를 나누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대로 총 99.1136점의 점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A는 100점, B는 99점, C는 98점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총 3개 진로 과목을 계산하였더니 99.6666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반영 비율인 공통 과목 30%, 일반 선택 과목 50%, 진로 선택 과목 20%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총 99.1901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쉽게 작년과 비교하여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비율이 20%가 아닌 가산점이 작년에는 주어졌습니다. A는 0.5점, B는 0.3점, C는 0.1점의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3명의 학생 중 A 학생은 3개의 진로 선택 과목이 모두 A를 받고 B 학생은 2개는 A, 1개는 B를 받았고 C 학생은 1개는 A, 2개는 B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작년 입결 결과를 보면 AAA 받은 학생과 ABB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AB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받은 점수 차이는 0.07이고 BC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받은 점수 차이는 0.06이며 AC 학생의 경우 비교하면 총 0.13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의 기준으로 총 100.5점 만점에서 차이가 미세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작년과 올해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결과가 아래의 표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에서 올해 20% 반영으로 변경을 하였지만 진로 선택 과목 점수에 대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교과 전형에서 보셔야 될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통 과목의 경우 1번고 기준으로 대부분 1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구성되어 있는 과목으로 국영, 수, 통사, 통과, 한국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6개를 반영하는데 비율은 30%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5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 1, 2학기와 3학년 1학기 과목에서 선택되어진 과목일 것입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2학년 때부터 듣는 과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학년, 3학년 반영 비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아울러 1학년 때 성적이 조금 떨어졌더라도 2학년, 3학년 때 내가 선택한 일반 선택 과목의 등급이 좀 더 올라가 있다 라고 하면 좀 더 유리하겠죠. 마지막으로 혹시 부산대만을 고집하는 현재 고3인 학생들을 위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학년 때 내가 선택한 진로 선택 과목이 3과목 이상 된다. 이 중에서 성취도 A, B, B를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남은 기말고사에서 석차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 있죠. 이 과목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핵심인 서류평가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가자 간 독립평가를 기본으로 다수평가자의 다단계 평가를 거쳐 지원자 개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과 함께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교과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경영은 3합 6, 그 외 2합 4이지만 종합은 2합 5로 한 등급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계 또한 의과 약학을 제외하고 교과에서는 2합 5를 보고 있지만 종합에서는 수학 포함 2합 6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환경, 생명자원과학대학의 경우 교과와 종합 모두 2합 6을 본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본인이 종합 전형을 지원하실 때
최저 등급도 같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의 경우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110명가량 더 모집하니 올해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1단계에서는 각 학과별로 3, 4배수로 선발하며 간호학과와 의예과의 경우 수능 체제가 있지만 나머지는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평가가 20%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평가 방법의 기준이 되는 인재상입니다. 충실한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학업 열정과 모집 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잠재력을 지닌 인재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사회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으로 부산대 서류평가의 각 항목의 평가 요소별 평가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역량 중 2022년 잠재 역량의 경우 2023년도 진로 역량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5개 대학이 제시한 학생부 종합 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의한 변경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성장 가능성에서 자기 스스로 진로와 계열에 대하여 노력한 부분을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2022년도에 블라인드 평가와 생활기록부 축소로 인해 우측에 표시된 관련 전형 자료의 내용이 조금 변경된 기준으로 2022년도에 새로 제시되었지만 올해 2023년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듯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으로 구분되어지지만 세부적으로 5개로 나누어서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체적으로 생활기록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3학년 생활기록부에서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업 역량의 학업 준비도입니다. 바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지원자의 학습 능력으로 대학에 와서 우리 학과의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본다는 것입니다. 평가 항목을 보시면 계열별 지정교과의 성취 수준과 학업 역량 노력과 결과를 봅니다. 학과별 관련 교과목의 경우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가 자료를 보시면 생활기록부 내 어떤 항목에서 대학 수학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자료 또한 제시하고 있으니 개인별 생활기록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학생부 종합에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성적의 경우에는 우상향 그래프가 가장 이상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수 단위별 이수 권장 과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교과군과 이수 권장 과목을 잘 확인하셔서 학업 준비도가 잘 맞는지 보시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인재상에 맞는 활동을 통해 생활기록부에 글로 기록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수 권장 과목에 대한 선택이 없었다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왜 이수 권장 과목이 해당 과목에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동아리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셔서 본인이 이런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업주도성인 지적탐구 능력에 관한 부분으로 부산대학교에서 전공적합성과 동일하게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관련한 다양한 탐구활동 및 학업 호기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평가 자료까지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전공 적합성을 뺄 수는 없습니다. 모집 단위나 계열별로 전공 관련 관심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공에 대한 진로 선택을 잘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트, 동아리 활동, 독서 내용, 행특 등 모든 면에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 즉 어떠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경영이지만 경영과 관련된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통해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도 파악하고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소비자 구매 심리는 어떤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른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영 방식도 비교하고 각 국가별 다양한 경영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활동을 구체적으로 접근한 학생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의 경우에도 성적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외에 목표를 설정하고 본인이 노력하여 잠재 능력을 발휘한 노력의 정도를 아래에 제시된 평가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및 사회성입니다. 인성 부분에서는 강조 또 강조하지만 개인 인성이 아니라 공동체 인성, 즉 공동체 기여도를 본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소통,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 지향성, 규칙 준수, 리더십을 통해 대인관계를 통해 기여도가 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의 경우 자기소개서 소재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발된 2022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경쟁률의 경우 일반 종합 전형보다 지역 인재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대학교와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으며 평균 합격 등급을 보면 지역 인재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결과의 경우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수능 체제가 있는 일반 종합과 수능 체제가 없는 지역 인재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전형이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지역 인재가 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수능 체제를 우선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부산대 입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교과 종합 등급을 기준으로 최고점을 받은 학과와 최저점을 받은 학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린 부분이며 각 학과별로 차이도 있지만 캠퍼스별로 등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좌측의 모집 인원과 경쟁률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계열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교과와 종합 전형의 합격 컷을 보게 되면 종합이 교과보다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산대는 수능 체제로 인해 오히려 교과 전형의 등급 컷이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능 체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3합 7에서 2합 4로 경영학과를 제외한 학과에서 변경하였고 2023학년도에는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합격 컷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셔도 될 듯합니다. 반면 수능 체제가 그대로인 자연계열이나 공대 계열의 경우에는 교과와 종합이 비슷한 합격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의 지역 인재가 있는 학과의 경우에는 확실히 생활기록부 영향으로 인해 등급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지역 인재가 가능한 지원자라면 생활기록부 내 활동 마무리를 위해 3학년 1학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되고 수능 체제까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인서울 대학까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화를 파악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빅토리 입시랩도 최선을 다해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